안녕하십니까. 경교장 전시해설사 손한나입니다. 경교장은 국가사적 제465호로 지정된 문화재로 대한민국이 헌법상 법통을 계승하고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마지막 청사이자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서거하신 역사적 현장입니다. 경교장은 1949년 6월 26일 김구 선생님께서 2층 거실에서 서거하신 후 굴곡지고 모진 세월을 거쳐 64년 만에 서울시에서 고증과 복원 과정을 거쳐 2013년 3월 2일 시민들에게 공개되었고 지금은 서울역사박물관 도시유적 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교장은 지하 1층, 지상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하 1층은 경교장의 역사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유물들과 함께 보실 수 있고 1층과 2층은 각종 사료와 사진, 증언들을 통해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였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경교장의 원래 모습인 전체 모형을 보시겠습니다. 경교장은 1938년 최창학이라고 하는 광산부자의 저택 일부로 건립되었습니다. 최창학은 일대 약 2,000평 규모의 부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 모형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경교장 북서쪽에 한옥을 짓고 살았고 경교장은 손님 접대용 일종의 게스트하우스로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경교장 앞에 넓은 잔디밭과 남쪽의 소슬대문, 동쪽의 문, 연못과 연못이 다리, 차고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안타깝게도 경교장을 제외하고 현존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넓은 잔디밭은 강북 삼성병원의 주차장으로 바뀌었고 남쪽 정문과 동쪽 문은 사라졌지만 현재 병원의 출입구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건립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홀로 이용되었습니다. 강북 삼성병원 당시에는 경교장의 벽체를 모두 해체하고 넓게 병원 로비로 사용했으며 복원하기 위해 병원 시설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경교장의 원래 천정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것이 확인되어 최소한의 보존 처리와 도색만을 하고 원형을 그대로 살려서 복원했고 홀뿐만 아니라 1층 전체의 천장은 경교장의 원래 천장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동쪽 문은 병원으로 사용할 당시 벽으로 변형된 것을 해체하고 원형을 복원한 것입니다. 이곳 바닥 타일과 벽면 타일의 일부는 콘크리트 더미를 해체하면서 발굴된 경교장의 원래 타일입니다. 원형임을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발굴 당시 모습을 그대로 살렸고 옆에 타일들도 최대한 원형에 가깝게 수제작하여 복원하였습니다. 내려와서 다시 계단을 올려다 보면 경교장의 원형 타일이 그대로 보존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교장의 지하는 원래 부엌 겸 식당, 방, 보일러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내부를 보여주는 사진이 남아있지 않아서 이곳을 전시실로 조성하여 경교장의 역사와 임시정부가 걸어온 길, 백범 김구와 임시정부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유물들과 함께 살펴보실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입니다. 지금 계신 곳은 지하 1 전시실입니다. 이곳은 경교장의 건립부터 복원에 이르는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요. 경교장은 처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청사로 건립된 것이 아니라 로비에서 말씀드렸듯이 1938년 광산부자로 이름을 알린 최창학의 대저택의 일부였습니다. 최창학은 1920년대 동양 최대 규모의 금광을 운영하면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으며 조선 3대 부호로 손꼽힐 만큼 갑부였습니다. 그는 일제강점기 거액의 국방 헌금과 비행기, 경비용 트럭 등 군용 물자를 조선 총독부에 헌납하는 등 친일 행각을 했고 이런 행적 때문에 광복 후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창학 당시 경교장의 이름은 경교장이 아니라 죽첨장이었고 광복 후 임시정부가 한국한다고 하자 최창학이 무상으로 경교장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 후 김구 선생님께서 일본식 이름인 죽첨장을 경교의 이름을 따서 경교장으로 바꾸었습니다. 이후 경교장은 중화민국의 관저, 미군 특수부대의 주둔지,
월남 대사관 등으로 쓰이다가 1967년 최창학의 후손이 강북 삼성병원의 전신인 고려병원의 부지를 완전히 매각하게 됩니다. 고려병원이 되면서 경교장은 건물 외부는 물론 건물 자체도 완전히 평면이 변경되어 서서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4.19 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 김구 주석 암살 사건 배후를 규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 등이 집중 조명되면서 1970년대 말부터 서서히 경교장을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특히 1997년 사단법인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에서 경교장의 문화재 지정을 국회에 청원하는 것을 계기로 국가와 서울시 차원에서 경교장의 제도적인 보존 방안이 논의되었고 경교장의 역사적, 건축학적 가치가 재조명되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경교장은 2001년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129호로 2005년 국가사적 제465호로 승격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와 강북 삼성병원은 경교장 건물 복원에 합의하였고 2010년 경교장 내부 병원 시설이 완전히 이전되면서 복원에 착수하였습니다. 진열장에 전시된 조성과 건축, 광업시대 등에 실린 사진과 설계도, 사용된 재료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복원 시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었습니다. 다만 경교장의 북측면과 서측면은 병원과 벽체가 연결되어 있어 완전히 원형을 복원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계신 곳은 지하 제2전시실입니다. 임시정부 청사는 1919년 상하이에 지어졌는데 의거 후 일제의 탄압과 점령을 피해 항저우, 전장,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 등지를 거쳐 옮겨 다니다가 1940년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임시 수도인 충칭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되는데 국내 진입 작전을 위해 미국 OSS와 합동으로 군사훈련을 마치고 국내로 파견 직전 1945년 그곳에서 해방을 맞았습니다. 해방 소식을 들은 김구 선생님은 희소식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애써 참전을 준비한 것이 모두 허사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라고 백범일지에 쓰셨습니다. 임시정부 지도부는 귀국을 위한 교섭과 함께 귀국 후 국내로 들어가서 활동할 방향을 준비했습니다. 1945년 9월 3일 국무회의 명의로 발표한 국내외 동포에게 고함과 당면 정책 14개조를 통해 정부 수립을 구상했습니다. 국제정세라는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는 개인 자격으로 귀국했지만 우리 민족적 차원에서는 엄연히 정부 자격으로 활동한 것임을 천명한 것이고 기존의 건국강령을 이어받은 것으로 귀국 후 1946년 초까지 임시정부의 정치활동 지침이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1945년 11월 3일 항일투쟁 27년 만에 황국길에 오르면서 충칭 임시정부 청사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1945년 11월 5일 상하이 공항에 도착하였고 1945년 11월 23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일진 15명이 꿈에도 그리던 조국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이곳 제3전시실은 백범 김구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1949년 6월 26일 백범 김구 선생님의 서거 당일을 볼 수 있는 유물들이 있습니다. 혈의와 데드 마스크인데요. 이 혈의 속에 나 있는 가위 자국은 그 순간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알 수 있고 총알이 관통한 인중 때문에 서거 당일에 떴던 데드 마스크도 석고가 부어 있습니다. 이 혈의에 있는 시간이 지나도 바래지 않는 핏자국에는 당시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 기빈식당은 1945년 11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일진이 황국한 후 12월 경교장에 도착한 이진들과 함께 20-3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함께 첫 저녁 식사를 한 곳입니다.
그리고 경교장에 중요한 손님이 방문하셨을 때 식사 장소로 쓰였고, 김구 선생님께서 서거하신 후 빈소로 쓰인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북측은 병원 응급실과 연결되어 있어서 창문을 복원할 수 없었습니다. 이곳 선전부실은 건립 당시에는 당구실로 사용되었는데, 오늘날의 대변인에 해당하는 임시정부의 선전부가 활동한 공간입니다. 선전부장이었던 엄항섭 선생과 장준하, 선우진 등의 비서, 김구 선생님의 큰 며느리이자 안중근 의사의 조카였던 안미생 등의 흔적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 응접실은 1945년 12월 3일 환국 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첫 국무위원회가 열린 곳입니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미 군정청 고위 관료나 외국 기빈들이 경교장을 방문했을 때 주요 정세를 논의하던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님께서 자주 앉아서 사진을 찍으시던 서쪽은 삼성병원과 붙어 있어서 복원하지 못하고 커튼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으로 삼성병원 본관과 붙어 있어서 미처 복원하지 못했던 서측 벽면을 이격했으며 벽면과 창문 복원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곳에서는 서양식 대저택이었던 경교장의 특이한 구조를 하나 볼 수 있습니다. 바깥은 서양식 저택으로 지어졌으나 보시는 것처럼 일본식 장마루가 양쪽으로 있고 안쪽에 다다미가 깔린 일본식 목조 가옥이 들어있는 집 속의 집 형태였습니다. 이곳은 오토마타 체험실입니다. 1945년 12월 28일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한국에 대한 5년간의 신탁 통치를 의결했습니다. 임시정부는 경교장에서 긴급 국무위원회를 소집하여 철야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국무위원회에서 신탁 통치 결사 반대와 제2의 독립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곳 응접실은 경교장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1945년 12월 10일 통일정부 수립 방법을 논의한 제4차 국무위원회가 열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당시에 원형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벽난로 앞에 서 계신 김구 선생님의 사진도 볼 수 있습니다. 이곳 복도 바깥의 포치에서는 반탁운동 시위를 벌이셨던 김구 선생님을 볼 수 있습니다. 38선을 베고 누울지언정 나는 북녘의 동포들을 뜨겁게 만나 보아야겠다 라고 경교장 앞에 모인 청년들에게 연설을 하시고 북행을 하셨습니다. 이곳은 김구 선생님께서 평상시 기거하시면서 편안하게 직무도 보시고 책도 읽으시고 글씨도 쓰시고 면담도 하시던 공간입니다. 그러던 중 1949년 6월 26일 일요일 김구 선생님은 11시 30분쯤 인사차 찾아온 대한민국 육군 소위 안도희를 만나게 됩니다. 안도희는 12시 40분쯤 이곳으로 안내되었고 안도희를 안내했던 선우진 비서는 선생님의 점심 식사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하 부엌으로 내려갔는데 비서가 내려간 사이 안도희의 총탄을 맞고 서거하셨습니다. 그 후 대한민국 최초의 국민장으로 경교장에서 장례가 치러졌으며 국민들의 애도와 함께 효창공원에 안치되셨습니다. 미국 잡지 라이프지는 서거 현장을 취재해서 보도를 했는데요. 이곳 사진에서 총탄이 지나간 창문을 보실 수 있고 창문 바깥에 조문객들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경교장을 찾은 조문객은 120만 명에 이르렀으며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바다도 우는 추도가가 울려 퍼졌고 안도희 암살 배후는 문서 등으로 밝혀진 것은 없으나 1995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진상규명보고서를 보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정부 차원의 음모가 있었다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와 함께 경교장을 둘러보셨습니다. 근대사의 아픔으로 굴곡진 경교장의 아픈 역사에 어쩌면 가슴이 먹먹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역사는 단지 기록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후손들에게도 오롯이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경교장에 아픈 역사와 역사적, 건축학적 가치를
기억하고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